1등급을 받는 건 쉬워졌어요. 단어 외울 때 사전을 찾는 습관, 이것만큼은 꼭 해야 1등급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 이제 업계에서 쫓겨나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EBS를 포함해서 또 MBC, SBS 등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영어를 가르쳐드리고 있는 김지원 강사입니다. 하면은 좋을 것들은 너무 많고 이것이라는 거에 대한 강조점은 선생님들마다 다를 건데요. 저는 요즘 워낙에 문해력이 화두고 어휘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아서 본질적인, 영어도 어쨌건 언어잖아요.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요거를 강조할게요. 단어 외울 때 사전을 찾는 습관, 이것만큼은 꼭 해야 1등급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 친구들이 국어 자체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못하는 상태에서 영어를 잘할 리가 만무하거든요. 그래서 영어 단어를 외울 때도 뭐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정말 뭐 교훈 이런 단어 있잖아요. 교훈이라는 게 교훈? 선생님 교훈이면은 뭐죠? 뭐 약간 아예 그런 단어 자체를 처음 들어봤다는 친구들도 많고, 단어 자체에 대한 뭐 워낙 사흘, 나흘 이런 거는 유명한 얘기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사전을 찾아가면서 외우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거는 이거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 이제 업계에서 쫓겨나거든요. 여기는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나는 이제 문매를 맞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소신 발언을 하자면 당연히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어느 형태의 공부든 어느 형태의 머티리얼이든 텍스트를 접하고 그 텍스트에 노출이 되는 거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죠. 근데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가장 도움이 된다라고는 저는 보지 않아요. 왜냐면 고등부 수능 텍스트라는 건 굉장히 학술적이고 논문 텍스트거든요. 근데 초등학생 아이들이 아직 두뇌의 성장이, 그러니까 좌뇌의 성장, 그런 이지적인 부분에서의 성장이 과학계, 철학계의 논문을 읽을 정도 수준의 성장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 능력의 성장을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논리, 사고의 성장이 아직 초등학생에게 이르다는 거죠. 아직 그 친구들한테는 논문을 읽힐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비슷한 난이도의 다른, 그냥 조금 더 긴 소설을 읽히거나 긴 다른 비문학 텍스트를 읽히는 게 낫지, 수능이라고 하면은 정말 학술적이고 아카데믹한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초등학생들이 읽으면 너무 지루하고 초등학생들한테 영어에 흥미를 떨어뜨릴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막 적극 추천하는 편은 아닙니다. 이거는 원인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크게는 저는 두 가지로 보거든요. 첫 번째는 방심했다. 방심했다라는 거는 영어를 마치 하나의 프로젝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은 아까 전에 뭐 우리가 수능 영어를 초등학교 때 하면은 괜찮나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초등학교 때 수능 영어까지 끝냈어.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하나 끝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영어를 다 했고 영어 끝! 이제 수학만 엄청나게 해야지, 과학만 엄청나게 해야지 하고 영어를 그냥 거의 놔버리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사실 일주일에 하루만 해도 영어 실력은 금방금방 퇴화를 해요. 언어라서 그건. 그래서 고등학교에 딱 오니까 지금까지 내가 해서 수능을 딱 마스터한 줄 알았는데 그 영어 실력이 쭉쭉쭉쭉쭉쭉쭉 없어져가지고 다시 거의 한 절반 정도가 떨어진 상태가 된 거죠. 방심했다. 그게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는 수능에 맞게 혹은 이 고등학교 시험에 맞게끔 문법 공부나 내신 공부를 충분하게 하지 않은 케이스예요. 우리가 사실은 한국에 계신 많은 학부모님들이 영어 사교육에 많은 경비와 자원을 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많은 득을 못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는 게 명확한 목표가 없어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내가 자녀에게 이 영어 교육에 인풋을 왜 드리고 있나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목표에 따라서 가야 하는 방향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내가 우리 아이가 영어를 막 버터 발음으로 유창하게 회화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초등학교 때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친구는 유학을 가고 국제학교를 가고 그런 루트를 타는 게 훨씬 잘 맞을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 친구가 그냥 우리나라에서 정규 교과과정을 밟고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스카이나 좋은 대학교를 가서 전문직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거라면 사실은 유창한 회화, 버터 발음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내신, 그 다음에 문법, 문제 풀기, 그 다음에 학교 교과서에 맞게끔 문제를 풀어가는 연습, 문법 용어에 익숙해지는 연습 같은 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이 두 가지를 계속 다 가져가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짬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짬뽕의 혼돈의 카오스 속에 애들이 자라가지고 고등학교 때 딱 오니까 성적이 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방지하려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목표를 아예 나는 우리 아이가 회화를 유창하게 하고 아예 유학을 가는 아이로 키울 거야 라고 정하시거나, 아니면은 우리 아이는 계속 국내에서 이 나라 교육 과정을 밟게 할 거야. 그러니까 회화도 회화지만 확실하게 국내의 어떤 교육 제도와 입시 제도에 맞게끔 키우자 라고 하고 그런 과정으로 영어 교육을 시키시는 것, 그 둘 중에 하나를 정해서 가시는 게 요 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사실 수치상으로만 보면은 1등급을 받는 건 쉬워졌어요. 왜냐면은 원래는 1등급 비율이 4%인데 지금 현재 절대평가 기조로 바뀌면서 교육부 그리고 교육과정평가원이 목표로 하는 1등급 비율은 7에서 8%예요. 4%와 7에서 8%는 분명히 비율적으로는 거의 2배가 됐죠. 그리고 이게 비율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간혹가다 막 11% 이렇게 나와요. 1등급이 막 10%가 넘게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보면은 1등급 받기 되게 쉬워졌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솔직히 말하면 쉬워졌다는 생각은 안 들 겁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이미 알거든요. 학부모님들도 이미 이게 절대평가가 됐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영어 공부에 별로 힘을 안 들이세요. 그리고 영어의 시간을 확 빼세요. 그렇기 때문에 들이는 시간도 적고 인풋이 적다 보니까 적은 양과 적은 인풋으로 1등급을 바라다 보니 어렵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비율은 많아졌지만 어렵다고 느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학생 스스로가 점수가 떨어지는 걸 막으려면 우선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중3 때는 사실은 학교 내신 점수가 입시에 반영이 안 될 때잖아요. 그리고 이미 중3 때가 되면은 중3 특히 2학기는 고등학교도 다 이제 정해져서 고등학교 입시에 중3 2학기 점수는 반영이 거의 안 되거든요. 그때 아예 중1, 2, 3의 문법을 한 번에 모아가지고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게 가장 좋아요. 그때가 최적의 시기예요. 그때 소위 말하는 이제 문법 단권 학습이나 이런 거를 해두면 너무 좋죠. 그게 이제 스스로 점수가 떨어지는 걸 막는 지름길입니다. 아이의 성향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부모의 개입이라는 것은 아이의 성향 그리고 평상시 부모님과 아이의 관계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yes or no를 굳이 얘기하자면 사실 이거는 가정의 이슈라서 제가 함부로 왈가왈부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모든 가정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만약에 평상시에 아이와 학부모님이 조금 대화가 많이 되어 있고 아이가 어느 정도의 사춘기를 좀 지나왔고 아이가 스스로 엄마 나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자기 컨트롤이 덜 되는 것 같아. 나 엄마한테 이런 거 공부하는 거 얘기할 테니까 엄마가 좀 봐줘 라고 얘기했거나 아니면은 엄마한테 평소에 뭐 고민 상담 같은 걸 자주 하는 친구거나 하면은 개입을 했을 때 결과값이 나쁘지 않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입을 한다기보다는 차라리 학원 선생님께 넌지시 말씀을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학교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한번 부탁을 드려보시는 방법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영어 공부로 고등학생인데 고민이 많다는 거는 지금까지 영어를 이제 정말 유학생 트랙으로 공부해가지고 조금 이제 한국식 교육 과정에 맞지 않아서 성적이 좀 덜 나오거나 아니면은 영어가 절대평가니까 조금 덜 해가지고 그 성적이 안 나오거나 하시는 경우일 텐데 어떤 경우에서든지 지금 현재 영상 안에 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되고 올바른 방법이기만 하면은 꽤나 금방 단기간 안에 성적은 교정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계속 꾸준히만 하시면 영어는 누구나 오를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만 해주세요. 사실 학생만큼이나 옆에서 지켜보는 학부모님들이 더 힘드실 텐데요. 아이가 많이 공부 때문에 힘들어 보이면은 학부모님 옆에서 끙끙 앓지만 마시고 적극적으로 어떤 설명회라던가 아니면은 학부모 상담이라던가 뭐 학교나 학원의 도움, 뭐 상담센터 같은 기관의 도움을 받으셔서 학부모님 스스로의 고민도 적극적으로 헤쳐가시면은 좀 뭔가 아이와의 관계, 아이의 성적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뵙는 걸로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